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오늘 당선인에게 듣는다는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 또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민분들께 소감 한 말씀 그리고 또 감사 인사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천시장에 당선된 김창규입니다. 먼저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신뢰를 신임을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당선의 기쁨보다는 그 어깨를 짓누르는 좀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을 저 느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제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시민들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를 살린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그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한 약속 앞으로 4년 동안 꼭 지켜서 여러분들께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제천시장 선거에서는 그 이번 이제 6일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당선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낮은 여론조사 지지도 결과는 네. 저한테 계속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죠. 그 더 큰 문제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캠프 그 요원들 또 운동원들에게까지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운동원들을 추스리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저에겐 부담으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기가 죽질 않아요. 이 좋지 않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더 열심히, 더 용기를 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한테 제가 아주 감사하죠. 네. 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제 개표 초반부터 계속해서 앞서셨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켜보면 사실 이제 전현직 시장을 다 제치고 당선이 되셨거든요. 이번 선거 승리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제천 시민들이 어떤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제천 경제는 많이 그 어려운 사정에 있죠. 그래서 그 저는 전직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평생 외국에서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중앙 무대에서 또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제천 시민들께서 저 사람이라면 좀 더 그 과거와는 다른 어떤 그 제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의 제천, 특히 어떤 그 동력을 발전 동력을 가져다 줄 수 없을까 하는 게 저의 지금 고민거리이고 앞으로 저의 포부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자,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아마 이제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요. 제천 지역의 민심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 금방 얘기 드렸지만은 그 제천이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도심에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이런 큰 시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시장 상인들과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그 만날 때마다 이분들의 그 어떤 어려움, 그 눈을 보면은 그 어려운 기색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 강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무너진 제천 경제 확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선거구호로 제가 선거에 임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천 경제를 어떻게 그 활력 있게 또 희망차게 만드느냐 하는 게 저의 지금 과제로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운동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뭐 기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건 기억에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좀 네.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죠. 우리 앵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역시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네. 선거 열흘 전 이때까지도 그 상당한 격차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 캠프 전체에 그 큰 부담을 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분들이 그렇게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 그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더 신이 나게 그 선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2인 1조, 3인 1조 해가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이제 홍보를 하죠. 근데 이분들이 아주 정성껏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들의 저런 그 동력, 저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역시 제가 생각에는 저하고의 어떤 이 믿음의 관계, 제천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 뜻의 합치, 이런 게 아니었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이 선거 운동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깊게 그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든든한 또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현안들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또 제시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가 중요할 텐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천시정의 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는 선거 시정의 중심은 그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뭔가 이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그 판단의 중심에는 역시 그 시민의 이익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좀 더 살기 편한 그런 제천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포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정성 행정을 좀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서 이제 우리가 행정에 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절해지겠죠. 아, 그래서 사실 친절하다는 거는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외교부에서 인사제도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돈 안 드는 거, 우리가 조금만 자세를 바꾸면 시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 그리고 또 정성한다는 얘기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과로서 시민들에게 뭔가 보답을 하려는 그런 이제 자세.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많은 행복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저 공무원들이 제천 지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많은 이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전임 시장께서 해온 그런 그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이어받아서 그 문제를 아주 이 깨끗하게 네.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시민들에게 네.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제가 보완해 나가야 되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 노선 자체를 그 추진 방향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되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1 공약으로는 이제 제천을 외국 기업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임기 내에 3조 원 투자 유치로 경제를 살리겠다. 이제 계속 제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3조 원을 그 투자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그 상당히 큰 과감한 도전이죠. 네. 저에게 가슴에 있는 하나의 위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 그 전 시장께서 4년 동안 약 한 1.6조 원의 그 투자 유치를 달성을 하셨죠. 그것은 그 상당히 큰 성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천의 지금 어떤 교통의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서울에 더 가까운 원주만 하더라도 지금 이 외부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투자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그 제천보다는 상당히 이제 비싸죠. 그래서 다음 차례는 분명히 이제 제천이 그 다음 그 유력 투자 지역이 될 것이다. 그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그 제천에 외국 투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가 그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우리 외국 대사님이 우리 제천에 한번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 제천에 그 나라 기업인이 좀 투자하도록 그렇게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외국 기업인이라든가 그 주한 외국 대사들 좀 많이 만날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 제천을 홍보하고 그리고 제천에 오면 내가 무조건 성공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하여튼 내려와라. 근데 사실 처음에 아마 한 5, 6개 그 외국 기업을 제가 유치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5-6개만 제가 성공적으로 유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천은 그 명성, 외국 기업들이 제천에 많이 간다더라.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시장이란 사람이 아주 외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더라. 그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좋은 어떤 투자 여건 이런 것은 이제 그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떤 그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동화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제천이 그 3조 원 투자 네. 목표를 유치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이제 제천의 모습이 변화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제천 하면 뭐 의림지도 있고요, 청풍호도 있고 정말 이제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도심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풍호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자연의 자연의 보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쪽 지역에 개발을 그 볼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왔다가는 이제 단양 쪽으로 바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제천 도심으로 그 관광객들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의림지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 또 이 여러 가지 그 시내 주변에 대한 그 관광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으로 그 오는 외부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파크 골프라고 저 혹시 저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50대 이상 그 장년 네. 인구들한테 이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그런 스포츠가 있죠. 그거를 그 명품 파크 골프 그 코스를 여러 개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그 1박 또는 2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주 명품 파크 골프 단지를 몇 개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이틀밤 주무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또 그날 숙박을 하게 되고 또 노래방도 하시게 되고 술소비도 하게 되고 또 오신 길에 관광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 10개 정도 제가 만들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0명,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그 내방객들, 골프 내방객들이 그 제천에 머물면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천이 이 각종 그 스포츠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배구 뭐 이런 그 전국 대회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역시 그 스포츠 그 관광 인프라 그 시설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거리가 이제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 가성비가 높은 그래서 투자 비용보다는 그 효과가 큰 성과가 큰 이제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보면은 구단봉이라든가 그 옥순봉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경치를 완상할 수 있다면 저는 뭐 200만 명 내지 300만 명까지도 충분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양에 있는 그 잔도 그 같은 경우에도 한 150 내지 200만 명을 그 유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옥순봉하고 구단봉 그것을 완상할 수 있는 잔도를 그 맞은편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은 이건 한 3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제천에는 박달재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배론성지. 그럼요. 근데 그 그 명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둘이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배론성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만 내지 6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왕 오는 길에 저 박달재까지 그 어떻게 함께 보고 가게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순례길, 명품 순례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계 7대 그 성당 미니어처들을 아름답게 설치하고 또 그리고 그 길 자체를 아주 그 명품으로 만들게 되면 그 배론성지에 오시는 50만 명, 60만 명 그 길을 이제 단 반 50%가 되던 그분들이 그 길을 걷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제천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쪽이 이제 구도심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느라고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네. 많이 또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공공의료원에 관한 공세로 분위기 반전을 이끄셨거든요.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공공의료원을 설치하려는 어떤 제천 내에 지역 내에 그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천에 이제 공공의료원을 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세워주겠다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천시청에서 어찌된 영분인지 그 중앙에서 그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근거를 중앙 정부의 공공의료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수요 조사가 내려옵니다. 너희들은 그 어느 정도 규모의 또 어떤 그 과목을 중심으로 그 의료원을 세우고 싶으냐.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이 제천 지역 그 의료 그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자들, 네. 의료 관계자들과 깊이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그 과목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세워야죠. 네. 아마 이제 시민분들께는 정말 기다려지는 사업이 될 테고요.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상천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그 시민들에 대한 저희 약속이죠. 시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4년 후에 제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판단, 시민들이 판단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정치인들 또 후보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죠. 그 저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성실히 귀 기울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계속 감안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였던 사람이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그 선거 중에 그 논쟁 사항 이런 것을 계속 더 크게 주장을 하고 하면서 그 갈등을 자꾸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조금 좋게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뭐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겠지만 이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아이, 그럼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4년 동안 임기를 가지시면서 이것만은 시민분들께 꼭 약속을 드리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는 시민들께 그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똑똑한 행정이라고 하면은 시민들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제가 똑똑하고 또 열심히 그리고 깨끗하게 행정을 해서 4년 후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제천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제천 만들기에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